네, 안녕하세요. 이제 혼자서 이제 2달간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공유드릴 제품개발부 권은홍입니다. 마케팅 TFT를 하면서 2달 동안 혼자서 PR 307개를 올렸는데요. 어, 구글 그런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강한 팀 기준으로 개발자가 PR을 한 주에 한 명당 한 3개에서 5개를 AI를 쓰지 않았을 때는 올리고 AI를 썼을 경우에는 6개에서 10개 정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하루에 최다 25개의 PR을 올렸고요. 한 주에는 최다 94개, 그리고 한 달에는 최다 205개의 PR을 올렸습니다. 2달간 라인으로 따지면 10만 라인 정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품질을 따지면은 1422개의 테스트를 만들어서 기능상의 이제 버그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보통 일반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3개에서 5개, AI를 쓴다고 하면은 6개에서 10개. 지금은 AI가 발전을 했으니까 좀 더 높아질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혼자서 한 주에 몇십 개의 PR을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제가 만든 AI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4개의 섹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이제 제가 만든 제품을 마케팅 관점에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었던 AI 파이프라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시켜 왔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제가 배워온 것들, 그리고 느낀 것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마케팅팀에서 만들었던 제품인 리드플로우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리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리드라는 것은 어,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들어와서 그 잠재 고객이 남긴 문의를 의미를 합니다. 그중에서 QL은 Qualified Lead라고 해서 그중에서 정말로 저희 매출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리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리드를 받는 것이 회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리드에 더 리소스를 더 많이 쏟아야 하는가를 가장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마케팅과 영업 그리고 CX에서 각각 보고 싶어 하는 뷰가 다 달랐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지? 영업에서는 지금 누구한테 더 먼저 연락하고 더 리소스를 쏟아야 하지? 그리고 CX에서는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가 뭘까? 이런 식으로 다 보고 싶어 하는 뷰는 달랐지만 정답은 다 리드 안에 있었습니다. 혹시 슬랙에서 리드 등록 알림이라는 채널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보시면은 음, 전화로 오거나 이메일로 오거나 아니면은 스펙트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거나 해서 들어온 리드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리드들이 전부 다 제각각인 형태를 띠고 있고 여기에서 이런 귀중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고 이런 것들을 다들 수기로 하나씩 정리를 해야 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하나 기록을 해야 했고, 마케팅 팀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지민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 리드에 관한 거를, 슬랙으로 직접 수집을 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그것을 DB에 저장하고, 또 자동으로 LMM이 이것을, 회사의 정보들을 웹 검색을 통해서 가져오고, 그래서 이것이 퀄리파이드 리드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자동화와 또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눈에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 모두 자동화해서 웹 형태로 제공을 한다면 유용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된 것이 리드플로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리드플로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시보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번 달, 저번 달, 뭐, 분기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를 보면은 월별 리드 추이와 QL이 어느 정도인지, 뭐 등급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등급으로 갈수록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리드 관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슬랙으로 들어왔던 원문 메시지들이 알아서 LMM을 통해서 파싱되고 또 회사 정보를 웹 검색을 통해서 가져와서
매출수가 어느 정도인지, 직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는 어떻고,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다 가져와서 정리해놔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리포트에서 보면, 예를 들어 2026년 5월 6월의 정보와 2025년 5월 6월의 정보를 비교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합산 통계도 보실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엑셀이나 워드, 마크다운, 문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영업 파이프라인과 이어서 영업 활동이 결국에 이 리드가 어떻게 계약과 연결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략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웹북을 통해서 슬랙 메시지를 수집하고 LMM이 그 비정형화된 메시지를 구조화하고 또 사업자 정보를 뽑아서 사업자 번호를 뽑아서 회사를 정규화하고 LMM이 공공 API와 LMM을 통해서 회사의 정보와 매출, 직원 수를 보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게 정말 의미 있는 리드인가를 판정하여 뭐 대시보드나 통계로까지 사람에게 편리하게 보여주는 이렇게 7단계로 자동화를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기획부터 개발, 디자인, 설계,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MVP 단계가 나올 때까지 2달 정도 걸렸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0에서 40시간에 만약에 수기로 다 한다고 했을 때 월간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네. 이게 최소 값으로 잡은 건데요. 월에, 그러니까 주당 5건도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이고, 만약에 사람이 직접 하면은 이 정도인데 우리는 LMM 비용만 가지고 월에 2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AI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오비 오토파일럿이라 지었는데요. 오비는 오버나잇이라는 뜻입니다. 밤새도록 자율주행으로 달린다는 뜻이죠. 제가 영감을 받았던 것은 랄프 위검 루프라고 해서 이제 몇 달 전까지 AI 업계에서 좀 많이 핫했던 그런 루프인데요. 랄프라는 것은 이 심슨 가족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조금 이제 모자라지만 끈기가 굉장히 있는 친구여서 한 번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친구예요. 그래서 랄프 루프라는 것은 임무를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은 프롬프트를 주면서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계속하는 그런 루프, 에이전틱 루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파이프라인은 지라 티켓들을 만들어 놓으면 오비라는 엘리아스를 통해서 그 터미널에 오비 지라 키만 입력을 하면 얘가 쭈루룩 하면서 계획부터 계획을 검증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PR을 올리고 PR을 직접 리뷰하는 단계까지 직접 합니다. 그리고 마침에는 이제 머지된 PR이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품질이 일정 수준 보장되지 않는 자동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네스의 견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3가지의 그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세션 격리입니다. 세션의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LMM의 답변의 그런 품질과 또 세션 컨텍스트 오염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세션을 격리하도록 백그라운드에서 클로드를 호출하게 했습니다. 또 각각의 단계에는 품질 게이트를 둬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테스트나 뭐 산출물에 패스 사인이 없으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단계를 실패를 했다면 셀프 자동 복구를 하게 해서 그 이전 세션에서의 실패의 기억을 그 컨텍스트를 다음 세션에 주입을 해서 그 다음에 몇 번이고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통과해야 하는 산출물이 있고 이것이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도록 막고 재시도하게 함으로써 품질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밤에 자기 전부터 아침까지 한 번 사이클을 다 돌리고 나서 처음으로 성공을 해서 너무 기뻐서 이제 사진을 찍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오비 배치라는 것은 여러 개의 지라를 한꺼번에 돌리는 엘리아스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1, 2, 3, 1, 2, 9까지 7개의 태스크를 시작을 했고 여기서 1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5분 뒤에 2시에 하나의 태스크가 완료를 된 것을 기록으로 볼 수 있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7개가 전부 다 실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시가 넘어서 전체 7개 태스크가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제가 직접 눌러보면서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품질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성공을 했는데 처음부터 잘 된 건 절대 아니었고 굉장히 많이 고쳤습니다. 이제 기록된 것만 30번인데 아마 직접 고친 것까지 하면은 100번은 넘게 계속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이게 실패를 이제 계속 같은 지점에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이전 실패에서도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언젠가부터 실패에 대한 기록을 다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겼던 실패가 다음 설계의 초안이 돼서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품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도구를 제품을 만들면서 또 디벨롭 시키고 도구가 발전을 하면서 제품이 더 빨리 발전이 되는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도구가 성숙할수록 제품이 점점 더 빨리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AI를 열심히 이제 만들면서 느꼈던 그리고 배웠던 점들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이제 무엇이든지 좀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패스트 API나 뭐 넥스트 JS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그런 알고 있었던 거나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저도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쉽게 그리고 쉽게는 아니지만 빠르게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기회이자 동시에 이제 위기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특히 위기라고 느꼈던 것은 이런 완전히 비개발자이신 저희 지민 파트장님께서 저랑 비슷한 시스템을 굉장히 뚝딱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 내셨더라고요. 보시면서 와, 정말 약간 겸손함을 또 느끼면서 이것은 위기다. 비개발자인데도 이렇게 잘 하시는데, 나는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보다는 기회를 조금 더 크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좀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개발자도 AI를 통해서 그런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했던 것은 생각보다 이 과정이 AI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휘리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 생각이 들었던 조금 약간 그런 표현이지만 구질구질 하다시피 계속 늘어졌어요.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했어? 왜 이거는 이렇게 했어? 하면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고치고 하는 과정을 꽤나 많이 거쳐서 어느 정도 쓸만한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쓰게 되면은 일이 줄어들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 일이 늘어나는 만큼 일이 일일 낳는 속성이 있어서 계속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저는 거의 이제 밤에 잘 때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돌리고 거의 24시간 풀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과정이 많이 힘들었다고 해도 정말 그 과정이 가치가 있었다고 지금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AI를 제가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바이브 코딩을 지속을 해왔는데요. AI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특히 이제 잘 사용해보지 않았던 기술 스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AI에게 끌려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또 그래서 AI가 주는 결과물을 어디까지 내가 이해하고 완벽히 알아야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니저님과 면담도 많이 했고, 스스로도 좀 많이 찾아보고 했어요. 그래서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운영에서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알아야 한다였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 것은 만들고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려면 운영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AI는 뭐 호환이나 사용성이나 뭐 가용성 이런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를 많이 해주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이 이제 많이 알지 못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좀 젊은 개발자들이, 이제 AI가 나왔으니까 좀 이거를 배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저는 그래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왜냐면은, 이거를 하면 할수록 AI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큰 병목은 저 자신이라고 느꼈어요. AI가 산출물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검증하고 또 이렇게 하나 확인하고 쓰이는 시간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개발자의 병목과 그렇지 않은 개발자의 병목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무엇이든지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생각해오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케팅 업무에 자원을 했을 때 그 이유도 그랬어요. 뭔가 회사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는 게, 고객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장기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했고요. 또 자동화를 처음에 이제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굳이 자동화를 해야 되나? 지금 일도 많아 죽겠는데 이거를 다 자동화를 해야 하나? 그리고 자동화를 했다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헛수고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자동화는 절대 한 번에, 한꺼번에 자동화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눠서 계획이 번거로우면 계획을 먼저 자동화하고, 문서화가 번거로우면 문서를 먼저 자동화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자동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병목이다, 내가 병목이다라고 느끼는 순간마다 자동화를 한다면 그 짧은 짧은 자동화의 시간들이 다 모여서 아낀 시간을 마치 복리처럼 굴러가서 더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시간으로 절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빨리빨리 더 많이를 이제 말씀을 이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AI가 발달을 할수록 더욱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빨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리드플로우를 직접 만들고 또 AI 엑스포에서 여기저기 부스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은 빨리 만드는 것은 점점 더 누구나 더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 끗 차이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생각이 더 중요한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것들을 보면은 그냥 흔하게 만들 수 있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흔한 뭐 테스트 자동화를 제공을 하는 제품이더라도 이거는 고객이 만들 때 사용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테스트 자동화를 하는 거는 개발자라면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제품이 그런 식으로 고객을 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느끼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런 핵심은 그런 한 끗 차이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에서도 5등급, 6등급 사이에서는 10점 차이가 나지만 1, 2등급 사이에서는 1, 2점으로 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90점짜리를 양산해내는 AI는 굉장히 많아지겠지만 95점이나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잠깐의 틈과 그리고 잠깐 멈춰서 좀 멀리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제 생각에는 약간 이렇게 계속 빨리 가 하면서 등을 떠미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의 여유를 두고 내가 지금 결핍 속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진 않았는가? 눈을 가리고 있진 않았는가?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라고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한 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은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조금의 여유와 그 깊은 생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